자, 21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전통적 원가 배분 방법인 직접 배분법, 직접 재료비법, 직접 노비법, 직접 원가법 이런 것들은 원가 왜곡 현상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컴퓨터가 많이 발달돼서 제조간접비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그 원가 동인을 찾는 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수월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는 노무비 비중이 컸다라고 하면 지금은 제조간접비 비중이 커서 이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봤더니 활동을 분석하는 활동 분석과 원가 동인 파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다는 단점, 많이 든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통해서 산출된 정보는 원가 계산뿐만 아니라 관리에게 의사결정, 성과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맞고요. 제품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활동은 분석이 가능하나 고객이나 서비스 등의 원가 대상에 대해서는 활동 분석이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고객이나 서비스 등의 원가 대상에 대해서도 활동 분석이 가능합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각 활동별로 적절한 배분 기준을 사용하여 원가를 배분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제품별로 추적 불가능하던 제조간접비도 개별 제품에 추적 가능한 직접 원가로 인식되어 원가 계산이 보다 정확해졌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3번이었고요. 22번. 자, 과거 원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총 제조간접비를 추정한 결과 원가 함수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단 조업도는 기계시간이다. 자, 네모난 박스 안에 봤더니 Y는 20만원 플러스 38X라고 나와 있죠. 그쵸? Y가 밑줄 쳐봐요. 총 제조간접비. Y는 총 제조간접비를 의미하는 거야. 총 제조간접비. 20만원 고정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20만원은 고정비, 38X는 변동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X, 시간당 38원이라는 얘기예요. 기계 시간당. 거기 조업도는 기계 시간이라고 나와 있지, 그치? 문제상에서 여러분, 단 조업도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계 시간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그 기계 시간당 38원이라는 말 쓰는 거야. 우리 표준원가 계산할 때 직접 재료비는 뭐라고 했지요? 변동비. 직접 노무비도 뭐라고 그랬어? 변동비. 근데 제조간접비는 얘들아, 제조간접비는 변동비도 있고 뭐도 있는 거라고 그랬죠? 고정비도 있는 거라고 그랬지, 그치? 여기 봐요. 고정비가 20만원이고요. 변동비는 시간당, 기계 시간당 38원이란 얘기야. 그래서 총 제조간접비는 그러면 Y는 이렇게 하는 거야. Y는 고정비 20만원 플러스 시간당 38원. 그래서 38X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총 제조간접비는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잖아, 그치? 이렇게. 20만원은 고정비 추정치를 의미하다 맞습니다. X는 기계시간을 의미하는 것도 맞고요. 38원은 기계시간당 변동제조간접비를 의미한다. 3번은 틀렸어요. 고정제조간접비가 아니라 변동비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요걸 생각해 주시면 돼. 재료비 변동비, 노무비도 변동비, 총 제조간접비는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있잖아, 그치? 자, 동그라미 4번. 조업도가 1000시간일 경우에, 여기 잠깐만요. 얘가 여기 1000시간 집어넣으면 38,000원 나오죠? 다시 한번 여기 1000시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38,000원. 더해주면 얼마? 238,000원. 답은 틀린 것은 3번입니다. 23번. CBP 분석에 필요한 가정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손익분기점 분석은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고요. 모든 원가는 고정비, 변동비로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 맞고요. 제품의 종류가 복수인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매량 변화에 따라 매출액의 배합이 변동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매출액 배합이 변동되면 안 돼요.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3번이 틀렸고요. 판매량만큼 생산하는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 변화가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판매량만큼만 생산하는 걸로 다 보기 때문에 기말재고자산의 변화가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24번. 영어 레버리지에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영어 레버리지는 공식으로 따지면은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공원이익하고 영업이익을 싹 빼내서 공원이익 그쵸? 공원이익 나누기 뭐라고 그랬어요? 영업이익 이렇게 하는 것이 영업 레버리지도다. 영업 레버리지도라는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이번에 봤더니 영업 레버리지란 고정비로 인해서 매출액 변화율보다 영업이익 변화율이 더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업 레버리지도로 측정하는데 영업 레버리지도는 고은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 맞죠? 자, 영업 레버리지도가 높다는 것은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3번이 틀렸어요. 영업이익이 많다는 게 아니라 매출액에 비례해서 영업이익 그죠? 민감도가 매출액 증감률에 따라서 매출액 증감률보다 영업이익 증감률이 더 커진다라는 것 의미하는 거지 영업이익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4번이 틀렸고요. 자, 4번에 봤더니 영업 레버리지도는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가장 크고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작아진다라고 했던 거 예전에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잠깐만 여기 보자. 손익분기점은 얘가 0이지. 그죠? 공원이익이 10,000원이에요. 공원이익이 10,000원. 1. 0. 손익분기점은 얘가 0인 게 손익분기점이잖아. 0하고 가장 가까운 숫자가 1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10,000원 나누기 1하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만이 나오네, 만. 그치? 근데 얘가 영업이익이 2가 되면 얘 나누기 얘는 5,000이 되는 거지. 얘가 3이 되면 4가 되면 얘 나누기 얘는 2,500이 되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 영업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업 레버리지도는 작아지겠네, 그치?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가장 크고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증가할 테니까 점점점 작아지는 것이 영업이익 레버리지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25번 문제를 보시면 주식회사 3일은 회계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로 단위당 판매 가격은 100원이며 변동비는 60원이다. 여러분 여기 봐요. 얘가 100원이래요. 100원, 얘가 60원. 단위당 변동비는 60원. 그러면 고은이익은 40원이 나오겠다. 여러분 얘가 100%일 때 얘가 60%가 되는 거고 얘는 40%가 되는 거죠. 40%. 연간 고정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5만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연간 고정비는 5만원이다. 그러면 잠깐만 보자. 얘가 재료인 게 손익분기점이잖아, 이제. 맞아요? 얘가 재료인 게 손익분기점. 얘가 5만원. 얘도 5만원이 나와야 되겠죠, 그쵸? 자, 똑같이 얘가 100%일 때 얘가 60%, 얘가 40%예요. 5만원 나누기 40%하면 손익분기점에 매출액이 나오겠지? 얼마 나오니? 5만원 나누기 40% 하면 4일은 4, 428, 12만 5천원? 12만 5천원. 근데 목표이익을 지금 얼마로 잡아준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목표이익을 10,000원으로 잡는다고 나와 있어요. 얘가 10,000원이에요. 얘가 얼마니? 5만원이지.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지? 6만원이지. 나누기 다시 몇 프로 해주시면 되죠? 40%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15만원 나오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보자. 고은이익률은 40%가 맞죠? 단위당 고은이익은 40원도 맞습니다.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 10만원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지? 12만 5천원. 3번이 틀렸네요. 목표이익을 달성하려면 15만원의 매출을 달성을 해야 된다는 맞죠? 여기 봐봐. 목표이익을 달성하려면 15만원의 매출을 달성을 해야 된다.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안전한계는 얼마나 이제 답은 나왔잖아. 답은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3번인데 옳지 않은 것은 3번. 자, 여기에서 안전한계. 안전한계율은 몇 %일까? 이것도 시험제 나올 수 있잖아요. 안전한계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봐.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 얼마라고 그랬어? 12만 5천원이라고 그랬지. 근데 얼마의 매출을 하는 거야? 15만원. 안전한 구간이 얼마가 되는 거지? 2만 5천원이 되는 거죠. 안전한 구간은 2만 5천원. 나누기 매출액 15만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전한계율이 나올 거야. 빨리. 2만 5천원 나누기 15만원. 2만 5천원 나누기 15만원. 얼마? 얼마? 아, 빨리 계산기 두드렸잖아. 17% 얘기하면 되지.
그쵸? 판매율에서 17%.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은 얘들아 판매 수량 몇 개인가? 손익분기점에 아니 목표 판매 수량은 어떻게 하면 돼? 얘 나누기 얘를 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얼마예요 그러면은? 1500개 1500개를 팔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1500개 됐습니까? 26번 단위당 판매 가격과 단위당 변동비는 불변이고 고정비만 감소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옳은 것을 물었어요. 여기 보자. 고정비가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봐봐. 목표 판매 수량은 1500개고요. 또 하나 손익분기점에 판매 수량은 이 문제에서 몇 개가 되는 거지? 손익분기점은 얘지. 얘 나누기 얘를 하면 1250개가 나오는 거죠, 그쵸? 1250개입니다. 됐어요? 자, 한번 해보자. 이제 여기 잠깐만 판매당 뭐라고 나오지? 26번 판매 가격과 단위당 판매 가격과 단위당 변동비는 불변이래. 여기 봐요. 단위당 판매 가격 단위당 변동비는 불변이래. 단위당 변동비는 불변. 얘는 변동이 없는 거지, 그치?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 고정비만 감소한대. 총 고정비가 감소한대. 얘가 5만 원이 아니라, 이거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이 자료 갖고 그냥 하는 거야. 5만 원이 아니라 얼마나 할까요? 그냥 4만 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4만 원. 됐지? 감소시켰어요. 그럼 여기 잠깐만 얘가 0, 얘가 4만 원, 얘 4만 원. 그치? 나누기 몇 프로? 40%. 그러면 얼마 나오죠? 10만 원. 이렇게 나오죠. 공원이 감소한다. 변동 없죠? 여기 봐봐. 공원이익은 100원에서 60원 빼면 얼마예요? 40원. 변동이 없잖아, 그치? 얘가 변동이 없으니까 얘는 변동이 없는 거지. 그쵸? 얘만 다른 거지. 공원이익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변동 없다고 그랬어요.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은 여기 봐요. 손익분기점은 매출액은 15만 원에서 얼마로 감소했어요? 10만 원으로 감소하는 거죠.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그래서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 감소되는 거지 다른 것은 공원이익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27번 문제 보자. 성과평가에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원유 가격이 크게 떨어져 구매 원가 하락으로 이루어지자 구매팀장의 임금을 인상하였다. 구매팀장이 성과를 낸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구매팀장의 임금을 인상을 했대요. 말 돼요? 안 돼? 안 되죠? 영업부장, 주식회사 3일에 영업부장은 기말에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대리점으로 밀어내기식 매출을 감행해서 매출을 무려 120% 인상하는 공로를 세워 이사로 승진하였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얘도. 부산공장장, 태풍의 피해로 부산공장 가동이 12일 중단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주식회사 3일은 그 책임을 물어 공장장을 해고하였다는 도도가 안 되겠지, 그치? 채권회수 팀장, 채권회수일과 고객관계에 의해서 성과평가를 받았으며 자체적으로 매너교육을 실시를 해서 채권회수율을 증가시킨과 동시에 고객 불만 전원을 크게 감소시켜 좋은 성과평가 점수를 얻었다. 4번이 올바른 성과평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28번 다음 중 효율적인 성과평가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성과평가는 객관적인 결과에 기초해야 하므로 종업원의 만족도나 동기부여 등 주관적인 요소는 성과평가 시 냉정하게 배제되어야 한다. 여러분, 만족도나 동기부여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 그치? 1번 틀렸습니다. 2번 성과평가치의 성과 측정 오류가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된다. 맞고요. 적시성과 경제성을 적절히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각 책임중 심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고려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자, 29번 문제 보시면 A사업부의 공원이익 손익계산서이다. A사업부의 성과평가 목적에 가장 적합한 이익은 뭘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공원이익인데 요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 마이너스 추적 가능, 통제 가능 고정비가 있고요. 사업부 경영자 공원이익이 있고요.
추적은 가능한 통제불능 고정원가가 있고요. 그래서 사업부 공헌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2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과평가 목적에 가장 적합한 이익은 공헌이익이지만 그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을 때는 사업부 공헌이익 200만 원을 가지고서 성과평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